한국 측이 KF-21 분담금 납부를 촉구하기 위해 이달 초 인니를 찾았다가 그들의 황당한 태도에 초강경 대응을 예고해 화제입니다. 10월 4일 엄동환 방사청장은 1조 원에 달하는 KF-21 미납금을 논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니 국방부 당국자와 고위급 면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말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국회 출석 일정과 인니 측 일정을 고려해 일자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니 측은 앞서 6월 말까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무시했고 이번 면담에서도 정확한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 2,700억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총 2,700억 원 정도만 납부한 채 약 1조 원가량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인니를 방문한 후 방사청은 16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KF-21 관련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니 측의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달 초 인니를 방문해 국방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 KF-21 사업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선 분담금 납부가 돼야 한다며 2025년까지 3년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을 10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은 지난 2014년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우리 정부와 KAI, 한국항공우주산업가 각각 개발비의 60%부터 20%를 납부하고 나머지 20%는 인니 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니 측은 2016년 KAI와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 분담금 20%를 납부하는 대신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KF-21 전투기 48대를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니 측은 자국 경제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인니 측과의 KF-21 사업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니 측은 KF-21 사업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한국 보란 듯이 이곳저곳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제 F-15EX 전투기 24대와 블랙호크 헬기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보잉사는 계약 총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여기에는 3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입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니는 8월 초 튀르키예와도 3억 달러 규모의 드론 12대 구매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도입하는 12대의 드론 중 6대는 튀르키예에서 제작하고 나머지 6대는 기술 이전 방식을 통해 인니에서 조립 생산될 예정입니다. 앞서 6월에는 8억 달러를 들여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기로 했고 작년 2월에는 프랑스와 나팔 전투기 42대 구매 합의도 했습니다. 엄 청장은 인니 측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회적으로 지적했다며 국가 간 계약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니 측은 2021년 11월 우리 방사청과의 실무협의 땐 분담금 중 30% 4,800억 원을 현물로 내는데 합의하기도 했지만 현물로 받는 방식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올 4분기까지 KF-21 사업에 대한 인니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접수해 진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비용 및 업무 분담 관련 합의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니 측이 KF-21 사업 분담금 납부 계획을 올해 말까지 우리 측에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니가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요 정책 결정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도 프라보어가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임을 들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며 KF-21 사업에 대한 플랜 B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보어는 조코이 대통령과 반대 세력에 있는 인물입니다. KF-21이 조코이 대통령의 주요 추진 사항이었고 계약을 방해함으로써 그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하는 중입니다. KF-21은 생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단가를 낮춰야 자체 개발에 따른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군이 2032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이 120대임을 고려하면 인니 현지 생산 물량 48대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니 측에서도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국 측과 회담을 하기 전 현지 언론과 KF-21 프로젝트 운명에 대해 솔직하게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그들은 10월 2일 국방부,
재무부, 외무부 등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KF-21 전투기 협력 프로그램에 있어 지적재산권, 계약제도, 마케팅권 등 3가지 주요 이슈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협력을 지속하려면 위 3가지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협력에는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며 이것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인리 엔지니어들이 더욱 발전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적 관련이 자원을 잇따는 개발하는 지적을 껏하면서 과도 비용 분담 배분이 지연되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1차 합의에 따라 전투기 사업의 엔지니어링, 제조, 개발 단계가 2026년 완료되지만 인리는 여전히 한국에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안타까워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언론도 인도네시아의 비용 지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방사청장은 6일 프라보유와도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은 합의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엄 청장의 발언으로 봤을 때 프라보어 또한 분담금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리가 국방비 지출을 줄인 것도 아닙니다. 10월 16일 인리 언론들은 2028년까지의 국방비 지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인리의 총 국방 예산은 88억 달러에 달해 동남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상황입니다. 인리 국방비는 꾸준히 증가해 2028년까지 97억 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군사 현대화 계획을 통해 국방태세를 확대하고 자체 방산 산업 단지를 확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인리는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돼 있어 광대한 지리적 영역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한국에서 전투기 관련 더 많은 지적재산권을 얻어가고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 삭감, 그리고 자체적으로 무기를 팔 수 있는 마케팅 권한까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갚아야 할 분담금 1조 원을 장기 연체한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이 기술을 안 준다며 비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이 합의 내용과 달리 AESA 레이더와 적외선 담색 추적 장치 IRST 첨단 기술 이전에 인색하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최근 한국이 기술 이전에 인색해 KF-21 보람에 중국 제20 전투기에 쓰이는 AESA 레이더를 채택하겠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까지 내보내며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제20은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인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답제하겠다는 것인데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비난했기 때문에 지불이 늦어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화 시스템 등이 만든 4대 핵심 기술 역시 현장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프라보어는 얼마 전 중국을 찾아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양국이 형제처럼 관계를 유지하자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중국산 부품까지 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인리가 원하는 기술은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등입니다. 2015년 미국이 이전 약속을 어겨 한국 스스로가 국산화시킨 기술들이죠. 한국은 인리의 황당한 행동에 10월까지 자금 계획을 보내오지 않으면 원점에서 생각하겠다며 강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사업은 인리 측의 사업 분담금 미납 문제와는 별개로 마지막 시 제6호기도 비행에 성공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내년 상반기 중 최초 양산에 들어간다는 목표입니다. 공대공 무장 버전인 블록 1을 2026년부터 40여 대 전력화한 뒤 2028년부터 공대지 전투 능력을 보유한 블록 2, 80여 대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AI는 이번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X 2023의 KF-21 시제기를 대중 앞에 처음 공개하고 5분간 시범 비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리 언론들도 이번 행사에 전시된 KF-21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KF-21 보라매가 F-35, FA-50 경공격기 등과 함께 여러 차례 비행 시범을 실시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KF-21의 우수성이 드러나고 수출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 총장은 4.5세대 전투기가 왜 필요한지를 한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차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슈퍼카인 페라리에 비유하며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슈퍼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F-35 전투기 1시간 비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42,000이고 F-22는 무려 $85,000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F-16은 $27,000 수준입니다. 그런데 KF-21은 이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 도입에는 적당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토와 호환이 되는 기종이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것도 장점입니다. 아직 가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KF-21 순수 전투기 가격은 대략 $6,500만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체급의 유럽제 전투기의 반값 수준인 상황입니다. 인니가 최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등이 KF-21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이들과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인니를 손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UAE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를 타결하기도 했습니다. CEPA는 FTA와 유사한 협정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교류를 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한국과 UAE는 상품 품목수 기준 각각 92.8%와 91.2% 시장을 10년에 걸쳐 상호 개방합니다.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 무기류, 의료기기, 화장품 등 수출 유망 품목과 쇠고기, 닭고기, 라면 등 농축산식품, 긴 멸치, 전복 등 수산식품의 UAE 측 관세가 철폐됩니다. 이런 관계는 향후 무기 분야 협력으로도 쉽게 이어질 수 있는 배경입니다. KAI는 2035년 양산을 목표로 다목적 수송기 개발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한 나라 또한 UAE입니다. UAE는 개발비 3조 원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계획이고 양측은 다목적 수송기 공동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UAE는 그동안 주로 완제품 무기를 수입해 왔는데 엄청난 유지 운영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이에 운영유지비 절감과 자체 생산기술 확보를 위해 무기 도입 정책 기조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최근 유럽의 긴박한 무기 수요에 따른 한국산 무기가 유럽의 새로운 대안을 넘어 확실한 표준 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협력이 있는데요. 특히 총 648문의 K9 자주포를 인도받기로 한 폴란드는 지난 7월 3일 한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찍힌 사진 한 장에 매우 놀라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K9 PL의 조립이 예상보다 빠르게 착수된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폴란드가 인도받게 될 K9 자주포의 경우 1단계 사업에서 2023년 내로 48문이 K9A1을 인도받아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폴란드산 무기의 공백을 우선적으로 채우게 되며 2024년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한국에서 제조된 600여 대의 K9PL 개량형 자주포 추가 도입이 개시되고 2026년 이후 물량은 폴란드 현지에서 자체 생산을 시작하는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폴란드 브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1단계 사업을 통해 인도받은 K9은 A1 버전이고 2단계 사업부터는 A2 버전인 K9PL이라고 명시한 바 있듯 현재 조립이 착수된 K9은 A2 버전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본 계약대로라면 2024년부터 조립이 착수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미 23년까지 예정된 1단계 48문을 납품 완료하였기 때문에 바로 2단계 사업을 미리 앞당겨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군은 아직 한국군도 운용해보지 못한 K9A2를 세계에서 최초로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9PL의 A2 버전은 A1 대비 대대적인 성능 개량이 이루어짐에도 한국의 이러한 빠른 일정에 폴란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K9A2에는 포탄 자동장전 장치가 탑재되어 기존 분당 최대 발사 속도 6발을 상회하는 분당 9발까지 사격이 가능해집니다.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포격할 수 있어 약 40% 이상의 화력 증진 효과가 있죠. 또 기존에는 포반장, 사수, 부사수, 1번포수, 조종수 등 총 5명의 승무원이 필요했으나 K9A2는 자동 기능을 통해 3명의 승무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한화에서 개발한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가 탑재되는데 내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승무원은 자주포 안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4km 이내에 숨어있는 적을 찾아 K6 중기관총으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A1 버전처럼 사수가 기관총을 쏘기 위해 포탑 위로 머리를 내밀다 적으로부터 저격당할 위험도 없어지는 것이죠.
또한 A2형은 포신 내부를 크롬으로 도금해 사용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A1 포신의 포탄 발사 수명은 1000발이지만 크롬 도금한 A2 포신은 1500발로 대폭 늘어나는데요. 특히 포탑 상부는 특수방탄강으로 돼 있어 포탄이 20m 상공에서 터져도 방어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빠른 남기는 비단 K9 자주포에만 해당하지 않는데요. 지난 8일에는 폴란드에서 사용하게 될 FA-50GF 전투기 화물운송기로 아이슬란드 영공을 통과하는 데에 대한 허가 협조 요청서가 외교부에 의해 발급되었고, 이로써 GF 버전이 선편이 아닌 항공운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선편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8월 15일 예정된 폴란드 국군 행사 퍼레이드에 맞춰 폴란드 측 빠른 배송을 요구한 것이죠. 돈 잘 낸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게 또 한국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다음날 폴란드 국방부 총사령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대한항공의 747카고 수송기로 FA-50GF가 수송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주문하면 바로 배송되는 한국 무기의 납기 속도에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째서 작년에 주문한 내 테슬라 모델 S보다 더 빠르게 오는 거냐? 한국은 세계 최대 크기의 무기 공장이다. 무슨 맥 딜리버리 보는 것 같네. 한국인들은 뭐든지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지. 서울에 한빈 가본 적 있는데 지하철 와이파이가 우리 집 인터넷보다 빠르더라고. 한국에서는 이를 로켓 배송이라고 부른다. 지난 1월 구독자 131만 명을 보유한 해외 외교군사 전문 유튜브 채널인 비주얼 쫄리틱은 한국은 종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서방의 새로운 군사 메가팩토리 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한국이 가진 방위 산업 역량에 대해 집중 보도하였는데요.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4가지 이유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가장 먼저 빠른 납기 능력을 꼽았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배송 속도입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구매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 폴란드는 이미 첫 번째 배송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이 기록적인 시간 내에 첫 10대의 K2 전차와 24대의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전달하는 데 성공했죠. 빠른 납기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를 차치하고 폴란드가 구형 소련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전달되는 한국의 중형 무기는 러시아의 공격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맞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말입니다. 어떻게 한국 산업은 이렇게 빠른 납기를 가능하게 하는 걸까? 한국이 거대한 산업 강국이자 매우 활발한 군수 부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한국은 자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꾸준히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빠른 납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장점으로는 한국은 필요한 자재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무기들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엄청난 양의 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반도체 생산국인데 대만 다음이죠. 한국은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원스톱 스토어로 변모한 것입니다. 한국 국방산업은 반도체 제조업자를 포함한 공급업체와 강하고 안정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산업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부품과 자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이것이 폴란드가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까지 한국산 K2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대를 거에 확실히 수령할 수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 역시 코리아 오어 너싱이라며 한국만이 폴란드의 방산격차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기회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긍정적인 것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비단 폴란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폴란드와 비슷한 지리적 위치, 긴급한 무기 수요 상황, 대규모 군비 증강 구축을 필요로 하는 일명 나토 최전방 국가들은 폴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죠. 특히 지난 7월 4일 루마니아 매체 비세그라드 24와 디펜스 루마니아는 현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90문을 도입할 것이란 대청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총 18문씩 5개의 대대 편성을 위해 90문의 K9을 도입할 예정이며 구매 계약은 최대 19억 2,300만 달러 한화로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6년에 걸친 프로그램은 2단계로 나뉘어지며 첫 번째 단계는 2023년 즉시 시행되는데 포탄을 포함한 훈련 장비와 합계 3개의 포대 54문이 선제적으로 도입될 것이며
이후 36문의 2차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세그라드는 이에 대해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상호 운용성을 위해 종종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곤 한다고 하였는데요. 같은 나토 최전방 EDF 상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이기에 추후 한국산 무기의 또 다른 수출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6일 이미 루마니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무기 및 탄약 현지 생산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K9 자주포를 포함하여 루마니아 현지에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와 155mm 포탄 및 에즈 21 레드백 장갑차의 생산도 거론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일 하나는 루마니아군이 추진하는 30억 유로 4조 원 규모의 장갑차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레드백에 대한 극비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하였는데요. 루마니아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25억 유로 약 3조 5,400억 원 상당의 IFV 장갑차 264대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에어로는 현지 기업인 로랑, 남아음사, 과탄약, 군사 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죠. 물론 폴란드가 개량을 진행 중인 보르숙 장갑차도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루마니아는 자국 내 탄약과 포탄 공장 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에 하나의 포탄 생산 공장 제안은 루마니아군의 레드백 도입 가능성을 더욱 끌어올려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네티즌들은 이번 K9 자주포 도입과 관련해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 군수산업과 비교하여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응은 다음과 같은데요. 루마니아는 보이는 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독일 군수 산업과 사업을 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질 때문에 항상 위험하다. 그러나 한국인은 매우 유연하고 친절하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미 핀란드는 96문의 K9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포병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70년 전에 그들은 치열한 경쟁의 전장이었는데 지금은 산업 강국이 되었다. 이건 나를 꽤 행복하게 만들지. 오직 체코 공화국만이 위험한 독일에 의존할 듯. 다시 한번 독일이 패배했네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독일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걸 보고 싶네. 바트의 연한 국가들이 같은 장비를 채택하지 않는 건 바보 같은 일이지. 독일이 오랫동안 유럽 군수 산업의 대표 무기를 생산해왔다면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한국이 유럽 및 나토의 표준 무기들을 생산하는 메이커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오랜 군축으로 인해 레오파트 전차나 PGH-2000 같은 자주포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실제로 헝가리는 지난 2018년 기존에 사용하던 T-72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독일의 레오파드 EA7 전차 44대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만 5년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 단 1대의 레오파드 전차도 수령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 실시간으로 폴란드로 입고되고 있는 한국산 전차,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로켓들을 지켜보고 있는 유럽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없이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독일산보다 훨씬 저렴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데다가 기존 계약 일정보다 몇 개월을 앞당겨 배승해주고 있으니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코리아 오어 NOTHING. 대한항공의 보잉 747 전보제트 수송기가 7월 9일 바르샤바의 오켓시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 수송기에는 FA-50 경전투기 2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폴란드의 FA-52대를 빠르게 납품하자 폴란드에서 환호하며 대대적으로 보도에 나섰습니다. 폴란드 국군총사령부는 지난 9일 공식 SNS에 폴란드로 향하기 전 FA-50을 식골하면서 대한항공에서 화물기에 전투기를 실고 있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16초짜리 영상에 흰색 천으로 감싸진 FA-52 화물기에 탑재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폴란드 마리오시 블라슈차크 국방장관은 FA-50GF의 빠른 출고 덕분에 폴란드 전력의조기 보강 및 현대화가 가능해졌다. 고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4조 원대의 FA-50 48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지 이달도 안 돼서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의 선수금을 지불했습니다. 통상적인 무기 수출 계약의 선수금은 10%. 지급 시기도 거액의 계약인 만큼 1년의 여유를 두는데 물과 이달도 안 돼서 30%를 지불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단 폴란드는 당시 중요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납기일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폴란드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의 국가들은 미국에게 전투기를 주문하고 독일에게 전차를 주문했지만 정해진 납기를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계약금 30%를 먼저 지급한 것이 무색하지 않게 남기일보다 한 달이나 빨리 FA-52대 납품했습니다. 말 그대로 총알 배송이었습니다. 경쟁사에서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초음속 전투기 I 조립에 적어도 1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국은 계약 체결 이후 정확히 8개월 만에 이대를 납품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보기에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한국이 한 달이나 빨리 배송한 이유는 8월 15일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육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 때문이었습니다. FA-50은 이 퍼레이드에 참가하는데 여기에는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도 함께 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FA-50이 8월 말 나동 에어쇼에서 시연되어 하늘에서 새로운 전투기의 성능을 뽐낸다는 것입니다. 나돔 에어쇼는 폴란드 라동시에서 2년마다 열리는 축제로 매년 8월 마지막 주말 동안 유럽과 러시아의 공군 군용기가 정교한 묘기와 공연으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작심하고 러시아 군용기를 대체한 한국산 전투기 FA-50의 성능을 마음껏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는 이 FA-50 전투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며 고개 비행으로 놀라게 하고 있는데 폴란드도 FA-50을 받자마자 그 성능을 자신들의 손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폴란드는 이 FA-50의 시연을 위해 구소련 전투기를 몰던 조종사들을 한국에 보내서 교육시켰습니다. 1차 교육 대상자인 스톨라렉 소령과 바르토슈 구와 소령, 파베오 무이지코브스키 대위 등 3명은 자국에서 러시아제 전투기 미그 MiG-29를 주로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제 전투기와 비교해 FA-50과 재원이 같은 T-50을 돌면서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가볍고 기동성이 좋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도메어쇼에서 FA-50을 타고서 묘기를 시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라도메어쇼에 FA-50을 등장시키고 한국에 급하게 FA-5048대를 주문한 이유는 지금 폴란드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러시아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 상공에서 폴란드 국적 항공기의 경로를 방해해 사고가 날 뻔하고 최근에는 시리아 상공에서 미국 무인기의 근접 비행에 조명탄을 퍼부으며 위협했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부실함이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러났지만 러시아 공군은 2000여 대의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헬기 등을 보유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구소련 미그-29 전투기를 제공해 점력의 공백이 생겼는데 이를 급하게 머위야만 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구소련 전투기를 대체해야 하지만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폴란드가 원하는 시간에 절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 등 서방의 나라들은 확전을 우려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투기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중에서 러시아는 압도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 24 붙는 FA-52대가 도착하자 만약에 FA-50을 안 샀으면 폴란드는 얼마나 기다려야 했나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수년간의 침체 끝에 F-16은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주문이 늘어나며 최근 148대로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계속되는 주문에 F-16을 올해 5터부터 8대 제작할 것이라고 말하며 2025년경에는 연간 48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펜스 24는 이러한 많은 FA-50 대신 작년에 F-16을 주문했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보여준다며 폴란드 F-16은 2028년 이후에나 준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FA-50을 선택해서 5년 후에나 받을 것을 8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약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한 달이나 빨리 전투기 2대를 받는 폴란드를 보고서 주변국 리투아니아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이를 급히 보도하며 부러워했습니다. 동유럽의 국가들은 한국에게서 폴란드가 8개월 만에 FA-50을 납품받는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 한국에 대한 너브골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망에는 한국은 이번에 FA-50을 빠르게 수출하면서 놀라운 수출 전략까지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내의 물류 허브, 러지스틱스 허브를 짓고 FA-50 조종사 양성용 국제 비행훈련학교 설립과 정비체계 추가 수출도 논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KAI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폴란드 내에 물류 허브, 나글스틱스 허브를 짓고 유럽의 4.5세대 전투기 조종사훈련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제비행훈련학교 운영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전투기 구매 계약뿐 아니라 교육과 물류, 연구 및 개발 과정에 도움이 되는 시뮬레이터 패키지를 수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투기는 현존하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현재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해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한국도 들어갔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한국산 전투기는 가성비도 뛰어나면서 주문하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기는 한번 구매하면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수명주기가 길고 그만큼 후속 군수 규모가 엄청난데 일반적으로 초기 계약 규모에 비해 4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기를 파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면 한국은 이후 4배 이상의 수혜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KF-21은 FA-50과의 운용 호환성이 돋보이는 기종으로 이는 기존 FA-50 도입 국가들이 KF-21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구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고 그 공백을 한국산 무기로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가성비도 뛰어나고 납품 속도도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 K9 자주포에 이어 FA-50까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